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우광 양기탁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한임 선생님하고 두 분 얘기를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하자 그러고 이제 끝냈는데, 먼저 우광 양기탁 선생님 얘기부터 할게요. 양기탁 선생님은 1871년 4월 2일 날 평양에서 태어나십니다. 옛날에 다 어렸을 때는 다 이렇게 마을에서 뭐 한학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그 15세에 서울로 올라와서 한성 예고학교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영어를 배우고, 그때 이제 기독교 사상하고 동학 사상에 같이 취임시하십니다. 그 1895년에 캐나다 선교사 게일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영한 사전인 영한자전의 그 편찬하는 일을 도왔어요. 이때 영어 실력이 많이 늘으신 거죠. 그래서 1904년 3월에 국내부 예시권 번역관보로 임명돼 영어를 통역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러일 전쟁 이후 민간 신문에 대한 사전 검열을 단행하자 일본이 군사 동맹을 맺고 있던 영국 기자랑 어떻게 해보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새로운 신문을 창간한 것이 우리나라의 언론을 되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영국 특파원 베세를 만나서 총무겸 주필로 그 대한매일신보를 발행합니다. 1904년 이제 7월 18일부터요. 대한매일신보를 통해 항의민족운동을 고취시키는데 일제히 대한 침략성을 국제언론에 알리는 활동을 주로 하십니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가 국권회복의 대변지로 발전하자 일제는 베세를 상하이로 추방해요. 영국 사람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양기탁 선생님은 어떻게 하느냐. 1908년 7월 22일 날 국채보상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구속합니다. 아니, 일본이 자기네 그 빚 갚으려고 그 국채보상 운동하는데 양기탁 선생님이 그거 횡령했다고 일본이 그걸 체포를 해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일본은 너 잘하고 있어 그래야지. 왜? 일본은 우리한테 국채를 못 갚게 해서 그걸로 올가미를 씌워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집어먹으려는 중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구속할 명분이 없으니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왜 그 정도로다가 양기탁 선생님을 싫어했냐? 양기탁 선생님은 대한매일신보를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막 논설도 쓰고 사설도 쓰시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해외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실상을 낱낱이 그냥 난을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스티븐슨을 쏜 뭐 전명훈 열사가 뭐 어떻게 쏘았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그냥 자기 감정까지 막 넣어서 그냥 대한의 뭐 이 백성들이여 청년들이여 이제는 일어나야 한다 막 이런. 일본 이게 진짜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야. 그 구속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보상 그 같이 관여하시니까 그걸 횡령했다 그래갖고 핑계를 대고 구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한매일신보는 사실상 뭐 베셀 그 주인 사장인 베셀 상하이로 추방당하고 그리고 총무겸 주필 구속당하고 누구 운영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청호 등하고 같이 신민회를 조직해요. 그래서 국권회복운동을 시작합니다. 신민회를 조직해서 전국 총감독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신민회 총감독이 돼서 할 정도로다가 엄청난 분이에요. 1909년부터 1910년에 거쳐서 자신의 집에서 신민회 간부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할 무관학교를 설립하자. 그래서 독립군 양성 계획을 위해서 신민회 간부들이 국외 망명하고 그리고 독립운동 자금 모금을 주도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민회는 엄청난 단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만주에다가 그 군관학교, 신흥무관학교, 신민회가 주장하는 신흥무관학교도 짓고 뭐 이러면서 실제로 군인을 양성하고, 그리고 거기 만주에 신민회가 주관해서 새로운 한인만들도 만들고 막 이래서 우리 반도에서 핍박당하니 글로 가자 이래갖고 막 이주하고 그랬던 데잖아요. 거기에 전국 총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1911년 1월 황해도 안악지방에서 안중근 사촌 동생이에요. 나이는 동갑인데 생일이 좀 늦은 그 안중근 사촌 동생 안명근이 그 신민회 무관학교 설립 작업을 모두 받아가 일제에 검거되고, 이때 이제 신민회 존재가 노출되죠. 그래서 이승훈, 안태국 등 만명교육 추진한 인사들과 함께 양기탁 선생님이 또 체포를 당하십니다.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같은 해 7월에 징역 2년을 언도받고 복역 중 일제가 날조한 이른바 테라우치 암살 음모 사건,
백오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래요. 그 사건에 그 주모자로 연루돼서 대구 복심법원에서 6년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러나 1915년 2월에 석방돼 갖고 1915년 말부터 신채호랑 함께 안동여관, 지금의 단둥을 그때는 안동이라고 불렀어요. 안동여관을 거점으로 국내 인사들과 연락을 취하며 대한강복회의 의열투쟁을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대한강복회는 대구 지역 부호들을 상대로 군자금을 모집하였고 광명리에서 우편마차를 공격하는 등 군자금 모금 활동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 1916년에 또 만주로 탈출해서 독립운동을 하던 중에 1917년 12월에는 한인신부 주필로 초피되어 블라디보스토크에 갔다가 이듬해 3월에 이동영 등하고 같이 만주 지역 대표로 하와롭스키에서 개최된 한인 정치 망명자 대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1918년 5월에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의사회당 창당에도 관여하시지만 간부직은 맡지 않습니다. 그리고 1917년 12월에 오주역, 정환님 등과 함께 만주지방 동포들의 생계를 증진하고 안정을 깨해 독립운동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동성한족 생계를 조직했습니다. 바로 이 1912월에 조직한 요 정환입하고 같이 한 요게 그 대고려국을 위한 그 운동이에요. 그리고 1918년 12월에 텐진에서 또다시 일본 경찰에 체포됩니다. 이거는 그 양기탁 선생님이 그 의친왕 또 고종황제의 망명을 주도하다가 일본 경찰이 깬질기 추격을 받다가 텐진에서 그 결국은 그 체포돼서 국내로 압송된 지 약 2년 동안 거주 제한주에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제 1920년에 이제 그 대고려국 꿈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4월에 동아일보 창간때 편집감독으로 추대되셨죠. 그리고 그해 봄에 통천교를 창립해서 표면적으로 종교운동을 하면서 내면으로 독립운동을 추진하시는 분이에요. 1926년에는 고려혁명당을 조직해서 정의부와 무장투쟁을 지원하는 활동하다가 1936년에 텐진, 베이징을 거쳐서 상하이로 가서 활동했습니다. 1934년에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선임되었고 국무회의에서 주석으로 선출되어 1935년까지 재임을 하신 분입니다. 임시정부 주석까지 할 정도로 막강하신 분이에요. 1948년에 장수성 담양에서 선도를 닦다가 68세로 일기로 순국하십니다. 자, 이런 분이 주도했던 대고려국인데 그게 무슨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몇 사람 모여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럼 정한입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요? 학주 정한입 선생님은 본명은 정영택이에요. 1873년 12월 3일 날 충청북도 진천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한어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해면원 주사를 역임하시고 뭐 법관양소속 교감, 보성전문학교 교감 이런 걸 하시고 1907년에 신민회에 가입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양기탁 선생님이랑 그 인연이 돼서 1907년에 3대 보성전문학교 교장으로 역임하시고 1909년 5월에 청주의 보성학교로 설립하십니다. 그리고 1910년에 양성공수를 역임합니다. 그런데 1910년에 경술국치를 당하자 벼슬을 버리고 만주 길림성으로 망명해서 1911년 이름을 정한님이로 개명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라가 망했는데 내 이름이 뭐가 필요하냐 해서 정영택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정한님으로 개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길림성 간도 일대에서 1917년 유동열 등과 함께 항인 독립운동 자치 조직인 동삼성 한족 생계회를 설립하는 등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아까 양기탁 선생님이랑 같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918년 3월에는 여준, 유동일, 신팔균, 김동삼, 김좌진, 서일 등 39명의 이름으로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김희 독립선언서 1년 전에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김좌진 장군이라든가 서일, 그리고 김동삼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19년 4월에는 여중들과 함께 파리강화에 가서 조선 독립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대계획을 수립하지만 미수에 그칩니다. 그리고 이분은 동삼성 수녀사인 장장님, 즉 장쩌린이에요. 장쩌린을 일제가 암살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급히 전보로 알려서 장쩌린의 위기를 모면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분은 대고려국에 대한 꿈을 못 버린 거예요. 1921년이 지나도. 그래서 대고려국 건국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주에 대한 애착을 갖고
대풍수전공사를 만들어요. 1921년에. 대풍수전공사, 수전이 뭐예요? 수전. 밭을 논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계획이죠. 근데 만주에 사는 중국인들이 자신들을 배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일본적 체력하고 해서 우리 중국 땅 뺏으려는 거 아니냐, 우리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토 뺏으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모함을 하는 바람에 실패해요. 그리고 1924년에 다시 중국은 토지를 투자하고 우리 한인 측은 개간비를 투자하고 그래서 화풍수전공사. 근데 이제 대풍수전공사에서 화풍으로 바뀐 이유는 이 화자가 중국 사람들 얘기하는 중화할 때 화자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 해외에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획하고 막 뛰고 그러면서 1927년에 세계 공용어와 세계 공통화폐 등을 강령으로 한 세계 자유연맹을 만주를 중심으로 조직하고 그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귀국을 딱 했다가 치안법 위반용으로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만주에 가서 엉뚱한 짓 할까봐 일제가 체포해서 가둔 거죠. 그리고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 후에 상해에서 동아국제연맹을 조직해서 일본, 중국 등 무대로 활동하던 중에 일제 고등계 형사들에 의해서 서울로 압송되어 중부소에 연금되십니다. 광복 후에 1946년에 남북통일기소회 회장을 맡아서 통일운동을 하다가 순국하시죠.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대거룡국의 미련을 끝끝내 못 버린 분이에요. 이분은. 왜? 자기가 북에 가서 이란까지 만나고 조건부 승인까지 받았거든요. 제가 최근에 나온 작년 10월 19일인가 나온 만주의 분노라는 책에 자세히 돼 있어요. 정한임 선생님하고 양기탁 선생님. 그 부제가 대고려국과 코로나거든요. 코로나는 거기 왜 들어갔냐? 코로나가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전 대통령이 트럼프가 한 얘기를 믿어요. 중국 애들이 박쥐 회 먹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중국이 세균 실험실에서 그게 잘못해서 유출된 거다. 그래서 우한 폐렴이다. 그 소설에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박쥐 핑계를 내서 박쥐 회 먹다가 뭐 어쩌다 해서 이렇게 된 거다. 우한에 있는 실험실에서 유출된 거다. 저는 그 소설을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추적해 가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게 바로 대고려국이다. 그런 얘기를 썼는데 그래서 만주가 결국 우리 영토다. 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런데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만주의 분노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 대고려국에 참여한 그 두 분이 주축이 돼서 참여하는데 다이쇼 일일신문 1921년 3월 21일 석간 일면에 베일로부터 표면하여 건국위원격인 각지의 호걸들 대거려국 건설이라는 제호 아래 양기탁과 정한임은 물론이고 이범윤, 홍범도, 신채호, 신규식, 안창호, 이승만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안중근 의사의 동생 안중치까지 무려 80명의 애국주사들이 현재 기거하는 곳이나 혹은 출신 지명에서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기사가 올라옵니다. 물론 이분들이 전부 참여하겠다고 그랬는지 아닌지는 지금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만주에 고구려를 계승하는 나라를 건국한다니까 참여한다고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이쇼 일신문 1921년 4월 3일 석간 일면에는 마적 출신의 만주왕의 야심, 약삭 바른 남자 창절인 대고려국의 건설이라는 제호와 함께 1921년 4월 4일 석간 일면에 장이 우익 생기다. 건국의 노래를 부르며 또한 경작하는 간도의 선인 대고려국의 전설이라는 기사에는 일본 군부의 지지를 아래 만주를 장악하고 있는 장절인이 대고려국 건국을 내심 반기며 그가 만주왕을 꿈꾸고 있다. 그 일은 조선이 추진하고 있는데 조선인은 오로지 고구려의 영광을 재현시키는 것이 꿈이고 장절인이 왕이 되는지 대통령이 되는지는 건국 후 투표로 정할 일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조선인이 정한임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장절인을 살려준 거예요. 왜? 정한임 선생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 애들 저 믿을 수가 없어. 저게 때는 언제 바뀔지 몰라. 근데 일단 지금 만주를 장악한 건 장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절인을 회유하는 거죠. 뭐 대고려국에 제가 써놨지만 그게 단순한 소설이 아니에요. 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분이 장절인을 뭐라고 해야 하냐면 너는 자유한 통치자가 되는 게 네 꿈 아니냐. 그럼 해. 여기 제일 많이 사는 게 우리 조선족이잖아. 대신 이평군 주국 만들자. 라고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소설을 써놨는데 그게 바로 만주의 분노거든요. 한번 시간 되면 보시고요. 장절인이 군부의 지원을 받아 만주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실패한
대구력 건국 기사를 통해서 장조림과 군부를 이간질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기사를 이렇게 올린 건. 왜? 정한입이 장조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탁 하면 만주국 설립이 오히려 더 쉽거든요. 왜? 그때는 일본이 만주를 점령 못했을 때예요. 근데 왜 이러한 허락을 왜 받았어? 일본이 참여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거죠. 그럼 훨씬 쉽잖아요. 일본이 그때는 돈도 많을 때야, 군사력도 막강할 때야, 뭐 등등. 그래서 받은 거고, 그 정한임 선생님은 그런 일본을 100% 믿을 수 없으니까 만약에 일본이 여차해서 변심하는 날에는 장조림이랑 어떻게 해보려고 장조림을 살려주고 장조림을 설득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1921년에 이 기사를 실으면서 이게 이대로 갔다가 실패한 줄 알았는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뭐 어차피 그 실패한 계획인 건 확실하고 장조림도 그때 그렇게 일본 군부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사실 아니었었어요. 어쨌든 간에 대구력 건국 계획의 경과는 1918년 3월 7일 날 정한님이 초대 조선 총독을 지내고 당시 일본 정치권 실세 수상인 테라우치 마사다케랑 당시 야당 당수로 일본 우익의 대부로 불리던 겐요사의 수장 도야마 미스루가 배석한 가운데 일왕을 독대합니다. 희한하죠? 왜? 일왕을 독대하는데 거기 테라우치 마사다케 당시 그 총독이고 여당 실세니까. 근데 야당 당수인 겐요사가 거기 왜 꼈어? 이 겐요사는 일본 최고의 우익이에요. 최고의 우익단체. 지금도 있어요. 최고의 우익단체로 일본 왕실을 등에 업고 최고 우익단체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겐요사는 여러분 흑묘회라고 들어보셨죠? 만주에서 막 칼 휘두르고 그러던 일본 애들. 그게 이제 겐요사의 산하단체 중에 하나예요. 그런 식으로 그 최고의 우익 폭력 조직이거든요. 극우 세력이죠. 극우 세력. 그 겐요사 수장인 도야마 미스루가 사실 좌지우지하는 데다가 대구려국 건국 계획을 제일 먼저 세운 게 바로 이 겐요사 쪽이에요. 그래서 스에나가 미사오 역시 겐요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석을 한 거고 아마 모르면 몰라도 정한입하고 독대 자리도 저기 겐요사 수장인 도야마 미스루가 주선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때 야당이었지만 여당 못지않게 여당 당수 못지않게 일왕하고는 아주 왕실을 등에 업고 했기 때문에 친하게 지냈거든요. 이 자리에서 일왕은 당시 총독인 하세가 요시미치 동의만 얻으면 대구력 건설에 좋아 라고 조건부 승인해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얼핏 보기에는 하세가가 조선 총독이니까 그 현장에서 이렇게 상황 파악해갖고 이거 건국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뭐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죠. 그게 아니라 하세가는 육군 대장 출신으로 테라우치 군부와 우익 겐요사에서 애매한 결정권을 그냥 넘겨준 거예요. 하세가한테 일왕이. 왜? 자, 겐요사가 주도한다는데 허락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만주는 장조림을 누가 지원하고 있어요? 일본 군부가 지원하고 있거든. 근데 내가 이거 하라고 그러면 좀 또 이거 만주 쌈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 하세가 허락받으면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세가는 뼛속까지 군부인데 하겠어요, 첫째? 그리고 둘째, 하세가는 이미 조선 그 총독으로서 그 성격을 잘 알아요. 우리 한민족의 성격을. 그리고 엄청난 항일 운동이 만주에서 벌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허락했다가 그대로 밀고 내려오면 한반도까지 도로 뺏기는데 허락하겠어요?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근데 하세가는 아까 말씀드린 육군 원수 출신으로 뼛속까지 군인이에요. 만주의 대구력 건국을 허가해주면 만주의 대한제국 광복군 기지에서 힘을 키운 광복군이 반도로 진군할 것이고 물론 이 계획이 겐요사에 의한 것임을 간파하고 반대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합니다. 무슨 소리야, 안 된다. 대한제국의 많은 인사들이 대구려국 건국에 앞장선 이유 자체가 대구려국의 군인을 대한제국 독립군으로 삼겠다는 의지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종황제나 의친왕 혹은 영친왕을 망명정교의 수반으로 해서 1915년 신한혁명당 결성 시 계획한 국내 진공 계획을 딱 머릿속에 그린 거예요. 이분들은 대구려국을 만들면 금방 만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915년에 신한혁명당이 자, 이렇게 우리가 독립군을 데리고 밀고 들어가자라는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 첫째, 군병 출병 시에는 통화, 해인, 지한현 3군 군병을 초산군 전구를 건너서 신의주에 유진한다. 그 다음에 왕청현 군병은 개헌 등의 일병 후구를 습격한다. 셋째는 무소형 군병과 영길 구원병은 두만강을 건너 해령과 남한면에 돌격한다. 넷째는 여순 대련의 원조병과 봉청 군대를 합쳐 영구의 기차를 쏙히 차단한다. 뭐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그 반도로 밀고 들어간다. 한반도로 밀고 들어간다. 이런 계획을 1915년에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시작을 못했어. 근데 1916년에 대고려국 얘기가 나오니까 야 이거 금방 만들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라만 그래 만들어라. 그때는 확 밀고 들어가지. 이렇게 오판했던 거죠. 양기탁과 정한님은 고종황제를 위해서 두 망명을 끊임없이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혜영이 입국해서 고종황제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919년 1월 20일 날 고종황제가 독살되는 바람에 망명을 추진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전협이 1919년 11월에 의친왕을 고종황제가 1919년에 1월 29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의친왕은 그때 상복을 입고 있었어. 그렇죠? 근데 의친왕을 상복 차림으로 망명시키려고 했다가 압록강 철교를 건너서 단둥 지역에서 일경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영친왕이 유럽 여행을 신혼여행 가는 길에 상하이에서 망명을 하려고 했는데 요거를 일본 애들이 알고 상하이에서 기차가 그냥 가게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영친왕도 망명을 실패해요. 그러니까 결국 대한제국의 입헌 군주 계획은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1919년 일이니까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1919년, 1920년까지는 계속 대한제국의 인사들은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대고려국을 세워보려고. 특히 안 되면 장쩌리라고 해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게 다 그 정보 유출 또는 일설에 의하면 여기 의친왕이 그 상복 차림으로 망명을 하려다 잘못된 거는 오늘 기차를 타면 되는 거예요. 오늘 기차를 타면 되는데 그래서 뭐 기관사까지 그 우리 조선인이고 이래갖고 다 그게 얘기가 됐는데 오늘 기차를 못 타. 내일 기차를 타요. 그러는 바람에 실패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오늘 기차를 못 타는 바람에 그 기밀이 누출되고 그래서 일경이 쫙 깔려서 그렇게 됐다 그래요. 거꾸로 뭐 이게 오늘 타면 안 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못 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1919년 고종황제 독살로 인해서 3일 만세 투쟁을 경험한 일본은 하세가 총독의 반대라 핑계 삼아서 일본의 조건 보락을 받은 대고려국 건국계획을 사실상 철회합니다. 그래서 대고려국 건국계획은 물 건너 갔는데 1921년에 딱 실른 거야.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대고려국을 이렇게 건국하려고 우리가 했었다. 만주는 이런 식으로 점령하지 않으면 점령하기 힘들다라는 거를 세나가 미사오가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 직접 참여해서 건국계획을 했던 그 게뇨샤의 세나가가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군부가 그러네. 그 말이 맞네. 그럼 통째로 해야겠네. 라고 해서 1942년에 만주국을 건국하는 기본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진화인이 됐던 한민족이 됐던 뭐 야마토가 됐던 뭐가 됐던 막 이러잖아요. 그 누구든지 그 러시아인이 됐던 살고 싶은 사람은 다 와. 그러니까 만주국이 기본적으로 걸은 게 뭐예요? 오족 협약. 한민족, 만주족, 러시아인, 진화족, 그 중국인이죠. 그리고 일본 야마토족. 전부 누구든지 와라. 그러면 살고자 하는 이는 다 살게 해준다. 라는 걸 걸은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모디파이 된 거예요. 결국은. 이 대고려국의 기사에 대한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실패한 대고려국 건국계획에 대한 기사는 다이쇼 이르신문 9월 1921년 4월 6일 석간 일면에 조선의 미래기 정감록 전시성의 인물이 유림을 이끌고 정치를 하게 될 다이쇼 10년 대고려국 건설이라는 기사로 마감을 합니다. 여기에 전시성에 가진 인물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댄겐지로인데 이 사람을 바로 그 댄겐지로를 수상으로 내세워서 만주를 지배하겠다는 야욕을 서슴없이 내세운 거예요. 그 뭐 정감록의 규절이라 그러면서 막 인용을 했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걸 막 인용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대겐지로가 돼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우지간. 그 대고려의 영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단계로 나눴는데 1단계 뭐 길림성, 전부랑 봉천성, 2단계 장착호 뭐 이북인 허베이성, 북부와 내몽골, 그리고 3단계는 뭐 흑룡강성, 전부 연해주, 캄차카 반도 이렇게 했는데 결국 간도를 기점으로 대륙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야욕을 표출한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한민족을 바람막이로 세우고 자기네는 거기 가서 침략 전쟁을 계속하겠다. 이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실패했다. 침략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누가 해든 간에 만주에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 길만이 만주를 통째로 먹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바로 대고려국 기사를 실은 이유입니다. 이미 물 건너간 걸 왜 실었겠어요? 그게 바로 대고려국 기사에 대한 일본의核心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대고려국 건국 계획은 실패했지만 일본은 이제 만주국을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만주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